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찡지관차왕이라는 중국의 한 매체인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의사들이 고백을 했다, 자백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앙실러, 그래서 감봉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들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는 꾸어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꾸어치라는 인물은 충칭의 한 병원에서 일반 외과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어치라는 사람이 올해 8월부터 상당한 급여 삭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 3일씩 급여가 밀렸다고 하고요. 사회보험료와 주택기금을 공제한 후 기본급이 약 2,000위안이고 성과급은 연초에 약 6,000위안에서 현재는 약 4,000위안으로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어치뿐만이 아니라 쉬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쉬싱은 중국 서부의 한 지방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병원 측에서 급여 삭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구어치나 쉬싱 외에도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도 의대라고 하면 성적이 매우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물론 중국에서는 공대 인기가 가장 높고 공대 출신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의사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이렇게 3분의 1씩 삭감되고 며칠씩 연체가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몇몇 의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의사들의 급여가 감소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로 병원 환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5.0%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3분기에는 4.8%를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추세적 하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5년의 경우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0.31명이었습니다. 2024년에 10.48명에서 조금 줄어든 건데요. 물론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면서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생률을 보더라도 2023년에 1.0%를 기록했는데요.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3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uptick in birth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어쨌든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중국 전체로 볼 때 인구 구조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규 주택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것이 의사 월급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의 많은 공공병원이 지방정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데요. 그런데 지방정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 토지 매각을 통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토지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당연히 병원에 줄 돈도 줄어들게 되고요. 의사들의 월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료보험 비용 통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규제에 나섰는데요. 병원이 의료보험에서 타갈 수 있는 액수의 총액을 제한하거나 특정 질병의 진료비를 묶어버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DRG라는 기관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DRG가 각 질병의 점수에 따라서 병원에 자금을 할당하는데 일부 질병은 점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료보험 평가가 실제로 의사들한테 상당히 큰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환자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DRG가 제시하는 기준은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입원시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치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입원해서는 안 될 환자를 입원시키면 의료보험이 제 계좌에서 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입원을 거부하면 병원은 더 많은 돈을 공제합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게, 어떤 환자가 있는데 입원을 거부하면 병원 측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규정에 미달하는 환자이지만 의사가 보기에 이 환자는 입원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입원을 시키면 의사가 개인 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의사들이 소득 수준에 따른 어떤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 2024년 4월에 국가건강보험공단이 DRG가 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가, 이런 특별 문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손실이 DRG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병원이나 실제로 환자들의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이 겪는 딜레마나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사들은 물론 관련 부서도 다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의 병원들이 대규모 개보수 및 신축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어치라는 의사가 일하는 병원 건물도 한 10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정카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말했냐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국가 및 성 단위 지역 의료센터가 대거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병원 건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부지가 확대되면서 운영비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러면서 또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의사들의 월급 지급이 뭐 며칠이 아니고 한두 달씩 연체가 되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결국 월급 자체가 삭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은 이런 병원을 아예 나가버리기도 하고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병원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 상황과 재정 부담으로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어쩌면 병원들이 좀 파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도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의 출생률이 1.0%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1%도 안 됩니다. 한국은 0.72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거기다가 부동산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병원처럼 중국의 의사들이 겪는 문제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 역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